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어떻게 SK에 흘러들어갔고 또 그 돈이 어떻게 기업을 키웠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지 뭐 사실로 확인이 됐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SK의 역사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SK가 원래는 선경해서 이제 SK 이 약자를 쓰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선경이라는 회사를 이제 뒤늦게 SK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네. 선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제시대 때 선경이라는 회사가 존재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하는 회사냐면 네. 일본 제국주의가 대만을 만주를 삼키고 거기다가 만주국을 건설을 했고 네. 그 만주국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중일 전쟁을 일으켜서 전 아시아를 다 뭐 그냥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 때 네. 이제 문제가 된 게 군인 숫자가 막 늘어나는데 군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복 만드는 회사가 선경이라는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선경이라는 회사가 선만주단이라는 회사와 또 교토에 있던 경도물산 이 두 개가 합쳐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만물산은 조선 만주에 있는 직물회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은 서울경인데 네. 한국 서울이 아니고 일본 교토 서울이에요. 아, 동경의 경자예요? 교토. 아, 교토에. 동경은 저 오른쪽에 에도라는 곳이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 그리고 우리 같으면 경주 같은 곳이죠. 아, 네. 옛날에 수도 교토라는 수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교토와 조선을 합친 게 이게 이제 선경이죠.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네. 그 일본 기업이었죠.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면 어떻게 되느냐? 적산이 됩니다. 적산. 이제 당시에 주한 미군이 들어오면서 당시에 적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 해서 적산이라 해서 정부가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정이 다 뺏은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민정이 그렇게 뺏은 일본이 다 물러간 상황에서 네. 최태원 그 아버지가 최종현이에요. 아, 가계도를 한번 띄우면서 얘기할까요? 네. SK 가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SK 가계도를 한번 보죠. 네네. 이게 기업을 알려면요. 기업은 사람이 꾸려가는 거고 사람 중에서도 오나 가문을 알아야 됩니다. 네. 오나 가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기업을 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네. 자, 이 가문을 한번 보시면요. 네. 그 최태원 회장의 할아버지가 최학배 씨입니다. 최학변 씨. 네. 예, 최학배 씨가 수원의 나무꾼이에요. 아, 경기도 수원의 나무꾼이요? 예. 오. 나무꾼과 선녀에서 나와서 좋은 일을 해서 막 받아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 산에서 나무에서 그것을 이제 장터에서 팔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돈을 버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 공부를 시켜서 그 아들이 화면에 잘 안 보이네요. 그 아들이 지금 그 창업자가 되는데 네. 자, 최종근이라는 사람. 네. 이 최종근이라는 사람이 큰 아들이었어요. 네. 이 최종근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선경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이 도망을 가면서 네. 이 최종근 씨한테 맡기고 간 거예요. 아, 우리 돌아올 때까지 잘 관리해줘. 아, 그렇게 해서 창업주가 된 거네요. 네. 그런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중에서는 네. 최종근 씨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오. 이게 바로 6.25 전쟁이 터지니까 네. 그 군복은 우리도 필요하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이 회사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회사를 불화를 합니다. 불화를 할 때 적산가옥 돈 몇 푼만 가져오면 그냥 거의 공짜다시피 해서 줘요. 근데 우리가 그때 나이가 좀 있었다면 우리도 재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네요. 아, 그래서 하여튼 세상을 좀 아는 사람들이 네. 이제 내가 불화를 받겠다 해서 최종근 씨가 저거를 불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군복 수요가 적어지니까 네. 그것을 재빠르게 교복으로 탁 고칩니다. 아, 야, 요거는 진짜 영업 뭐랄까요? 경영의 센스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SK 기지를 입고 다닌다. 네. 성경 모직에서 나온 거다. 이건 대단한 프라이드였죠. 오. 당시에. 그리고 네. 또 그 프라이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네. 장학 퀴즈를 만들어요.
아, 그렇게 또 이어지는군요. 장학기자 할 때 계속 SK 옷을 입으라는 얘기도 나오고 오. 장학기자 할 때 그 선망의 대상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젊은 애들. 근데 사실 그 퀴즈가 깊이 있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맞추는 거잖아요. 주입식 교육. 그렇죠. 그러니까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유리했죠, 그때는. 네. 그래서 주입식 교육의 원흉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하여튼 장학금을 많이 줬으니까 학생들한테 인기를 이제 끌게 됐죠. 그런 와중에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서 또 제일모직을 내고 했습니다만은 이 교복 시장, 전국의 교복 시장을 다장하해서 엄청나게 큰 겁니다. 아, 그러니까 SK의 뿌리는 어쨌든 일제 군복. 시대의 군복부터 네. 시작을 해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교복으로 왔다. 그게 지금 SK의 뿌리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재밌네요. 데는 교복을 안 입잖아요. 네. 교복을 입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몇 나라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교복이 군복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 교복을 저희들은 대학 다닐 때도 교복이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 대학 입학식 할 때 교복 입고 입학식했어요. 대학에도 교복이 있었어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학생도 다 교복. 4.19 혁명 때 보면 대학생들이 종로 그리로 나올 때 서울대, 고대 나올 때 다 교복 입고 나왔었어요. 그래요. 전 대학생들도 교복 입었다는 건 몰랐어요. 아, 그래요. 대학도 교복이 있었는데 네. 이제 철이 드니까 교복을 안 입고 다녔던 것이죠. 그 요즘은 과잠을 많이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과잠을 많이 입죠. 네. 네네. 근데 어쨌든 전국을 그 학생들,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네. 이게 선경이라는 이름이 일본 연상이 되고 네. 이러니까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선경에서 S를 따고 네. 선이니까 SUN이니까 S 그다음에 네. 형 KYUNG 그래서 SK그룹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SK그룹에 대해서 네. 최태원 회장은 최근에 이런 해석을 했어요. 그 스마트 코리아의 약자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뭐 가능하니까.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이름 비교적 잘 고쳤다.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최종근 회장이 SK를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모직 회사로서 네. 교복 회사로 키워가고 있는 와중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세요. 아, 그래요. 요절하셨어요? 네,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 그 SK 최신의 가문이 네. 최학배 회장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폐가 안 좋아서 폐암이나 폐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아, 가족력이 폐 쪽으로 있군요. 예. 근데 그게 왜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네. 모직 회사 하다 보니까 생긴 건지 아,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산에서 나무 캐다가 그게 잘못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지금 그 최종근 회장도 폐로 돌아가시고 네. 그 동생인 최종현 회장도 폐로 돌아가세요. 아, 젊은 나이에. 네. 근데 최종근 회장이 자기 건강이 안 좋으니까 네. 당시에 미국 유학 중이던 최종현 회장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 형제 경영을 해요. 아,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 동생인 최종현 회장은 불러서 이제 예. 경영을 같이 했다. 그리고 그 형인 최종근 회장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네. 최태원 회장은 당시에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태원 회장은 어쨌든 최종건 회장이 아니라 최종헌 회장의 아들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버지가 자녀를 회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설립자가 최종근 씨입니다. 최종근 씨 아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네. 그래픽을 보시면 최윤원, 네. 최신원, 네. 최창원. 자, 최윤원 회장은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이분들이 좀 수명이 좀 짧아요. 그러네요. 그 최신원, 최창원 회장이 있는데 왜 이것을 제치고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큰 아버지의 이어서 최태원 회장이 회장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건 이제 우선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가 최종현 씨예요. 네. 저희들은 대학 다닐 때 최태원 회장을 여러 번 만났어요. 아, 그래요. 학교로 같은 시대에 같은 학교를 다녔거든요, 저하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최태원 회장이 SK 회장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네. 그 SK는 당시 선경에 최종근 회장이 살아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최종근 회장이 동생을 불러들이고 네. 그리고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씨가 회장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최종현 회장이 또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원래 창업주인 최종근 회장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네. 근로 경영권이 승계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의혹도 있고 왜 이렇게 최태원 회장이 인수를 했을까? 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신원, 최창원 회장이 사촌인 최태원 회장에게 양보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회장하고 결혼을 해 있었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집안하고는 이미 결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집안 처가 쪽이 훨씬 더 빵빵했던 거죠. 아, 그런 배경도 있었겠네요. 그래서 보통은 왕이 승계할 때 남자들이 그냥 왕자들이 비슷비슷하면 네. 처가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겁니다. 외척 세력이 누구냐. 예. 네. 삼성의 경우에도 네. 이재용 회장 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된 이건희 회장, 그 외척 세력이 홍나희 여사, 중앙일보 이쪽 그룹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삼남으로 넘어올 때 사실 이건희 회장 쪽으로 내려온다는 거 아무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물론 아버지가 별로 첫째, 둘째하고 좀 갈등은 있었지만은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죠. 처가가 빵빵했다. 뭐 그런 면에서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예? 어쨌든 그러게요. 바로 이런 대목 때문에 이제 노소영 씨 측에서는 네. 당신 회장 되는데 우리 집안 없었으면 됐어. 근데 이제 와서 버려? 조강지처를 버려? 아, 그 히스토리를 아니까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이제 SK의 집안의 연관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좀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좀 키워드릴게요, 박사님. 그래요. 이게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노태우 대통령과 네. 또 노소영 그리고 최태원 이 세 사람은 떼놓고 얘기할 수가 좀 어렵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선 네. 회사를 창립한 게 1953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45년부터 일제자의 적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최태원의 큰 아버지 최종근 씨가 성경직물회사를 이제 한국 이름으로 창립을 했는데 네. 회사 창립한 지 7년 후인 1960년에 네. 최태원 회장이 출생합니다. 60년생이고 저분이 79학번이에요. 1960년 생하면 생각나는 분 혹시 있잖아요. 1960년생이요. 예. 60년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분. 제일 유명한 사람? 예. 혹시 박사님이세요? 윤석열 대통령. 예? 와, 요 지점은 생각 못했다. 아, 맞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1960년생이에요. 네. 60년생이고 최태원 회장과 고등학교 입학 동기예요. 아, 그래요? 그 유명한 학교 있잖아요. 경복고등학교였나요? 아니 요즘 충암고. 예, 충암고. 네, 죄송해요. 경복고보다 충암고가 훨씬 명물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요즘에 뭐 날아다니죠, 예. 충암고. 요즘 어디 굵직한 인사들 이력서를 보면 다 충암고 출신들이에요. 그 충암고를 같은 79학번으로 이제 그러니까 75년도에 같이 입학을 했는데 네. 최태원 회장은 학교 못 다니겠다고 때리치고 갑니다. 그때 좀 더 다녔으면 지금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었겠죠. 뭐 인연이 깊어졌을 수도 네. 있었으나, 네. 네, 그래서 그게 1학년만 다치고 좋았을지는. 헤어져요. 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은 그 충암고등학교의 7, 8학번 그러니까 59년생이에요. 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예. 국방부 장관이요. 그분들이 다 이제 충암고에서 만났으니까 네. 최태원 회장 1학년 때 그 김용현 회장은 2학년이었으니까 뭐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수 있죠. 네네. 그 최태원 회장은 이제 이후에 신일고등학교로 편입을 해버립니다. 전학을 가버리는 거죠. 네. 어쨌든 자 1973년이 되면요. 최종근 회장이 1953년에 회사 만들고 딱 20년 만에 최종현 회장이 회사를 승계합니다. 자 그러면서 워커힐도 인수를 해요. 아, 워커힐 호텔 그 워커힐인가요? 예. 어. 자 워커힐 한국 남북 정상회담을 하거나 남북 이산가족 회담을 한다면 다 워커힐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최고의 호텔이 워커힐이었거든요. 네. 이 워커힐은 미군 휴양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한강변이 잘 보이는 곳에 그렇게 딱 만들었나 그렇습니다. 봐요. 한강변에 정말로 그 경치가 아주 좋은 뷰가 곳이죠. 너무 좋죠. 네. 그런데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이후에 우리 청계천 혹시 고가도로를 기억하세요? 네. 아, 저는 모르겠어요. 한복판에 청계천 고가가 있었습니다. 네네. 청계천 고가를 왜 만들었냐? 뭐 교통 편리화가 한 것도 있지만
청와대에서 워커힐 가기가 딱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만들어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김현옥 시장이 당시에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워커힐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청와대의 공식 행사 담당이네요. 예, 그러니까 미군으로부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인계받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정부께 됐죠. 네, 네. 근데 그것을 워커힐이 샀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워커힐이 최고의 어떤 우리나라의 리조트 단지였죠. 네, 네. 그 워커힐도 인수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SK 그룹이 네. 어떤 정치권과 굉장히 이제 그 워커힐에서 모든 중요한 행사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워커힐의 주인인 SK는 뭐 정부 관여층과의 깊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최태원 회장의 딸 결혼식도 바로 저 워커힐에서 했고요. 저 워커힐에 하루에 500만 원 이상을 차지하는 네. 그런 어떤 빌라도 있어요. 지금 노소영 여사가 거기에 묵고 있다고 그래서 SK에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아, 방세가 하루에 500이에요? 하루에 500이 넘어가요. 아, 500이 넘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미 이혼했으면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나가고 있는데 이 대목도 이제 아까 최태원 회장이 법원에 그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빨리 이혼을 확정하면 완전히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안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혼 좀 이게 취하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 그러네요. 네. 뭐 그런 어쨌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이제 1976년에 회사 이름을 뭐 성경직물에서 성경그룹으로 바꾸고 유명한 1980년 대한석유공사 유공을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교복 만드는 회사가 그랬네요. 석유화학, 당시의 석유화학은요 우리나라 산업의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철강하고 석유화학이 한국 산업의 중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석유공사 인수했을 때 네. 노태우 신군부가 집권했어요. 아, 그럼 이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자, 이것을 그 노소영 여사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석유공사 간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지 않은 세력이 있어요. 할 수밖에 없을 것 일부 같아요. 그렇게 정언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나 SK그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것을 그때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전혀 관련이 없다. 자, 이러는데 그로부터 8년에 1988년에 이제 최태원 노소영이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어디서 했을 것 같아요? 워커힐에서 했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워커힐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 지식은 굉장히 뛰어나신데 이런 잡학은 조금 이게 아무래도 이게 연조가 있어야 돼. 옛날 사람들. 남의 삶에 관심이 별로 네, 없나 봐요, 네. 제가. 아니 네. 워커힐에서 하면 네. 노소영 여사 키가 죽잖아요. 키가 죽는다. 시댁 건물에서 하니까. 아,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내 것도 있어. 그래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 겁니다. 이야, 하긴 대통령의 딸이니까 그 영빈관이 더 뭔가 폼이 나기도 하네요. 노소영 여사의 네. 당시에 그 호적 등본,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당시 호적 등본을 보면 네. 노소영 여사 딸들 있잖아요. 네. 최민정 뭐 이런 딸들이 주소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이래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노소영 여사는 결혼만 이렇게 산 것뿐만 아니라 네. 아기들을 거기서 낳았어요. 오. 세종로 1번지가 청와대 주소예요. 아, 재밌네요. 네. 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네. 1991년 결혼한 지 3년 만에 태평양 정권을 입사합니다. 최태원 회장도 SK에 입사를 하죠. 그리고 결혼한 지 4년 만에 네. 제2이동통신이 SK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SK 이도통신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SK 네. 이도통신. 지금 019의 전신인 네, 이제 네. SKT 지금은. 예, SKT. 네. 이제 그런데 이 대목도 노소영 여사 입장에서는 처가 때문에 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SK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때 SK가 다 준비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서로가 반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 때문에 갔다 안 갔다 뭐 이거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 1993년에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네. 최종현 씨가 정경련 회장이 됩니다. 그때가 노태우 대통령 임기 말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SK그룹은 의혹을 해소한다 그래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때 받았던 이동통신 자격을 일단 그 김영삼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런 의혹을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에 나가면 네. 이길 수가 없다. 이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압력을 넣어요. 이거 반환해. 네, 네. 그리고 반환을 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그 이듬해에 네. 다시 선정을 하는데 SK가 또 돼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반납을 하고 대통령이 되니까 다시 갖고 왔다. 요 얘기예요. 예. 뭐 그러니까 SK 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노태우 때문이냐, 우리 실력이지.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노소영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2003년에 가서 네. 2003년에 가서 자 우선 1998년에 네. 최태원 회장이 승계합니다. 네. 자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 회장으로 승계를 할 때 SK그룹이 이제 최태원 회장으로 승계가 된 게 시점이 1998년이라는 거네요. 이때 네. 최종현 회장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사촌끼리 만나서 네. 최태원 회장으로 이 대목에 대해서도 SK그룹 측에서는 형제들의 우애가 참 돈독했다. 그리고 실제로 경영을 제일 잘한 사람들한테 몰아주자. 네. 이래서 학렬은 아래지만 최태원 회장한테 이제 그 몰아줬다. 네. 이렇게 그 SK그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최태원 회장이 2003년에 소브린 사태가 오면서 주식 분식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그 구속이 되면서 네. 이것을 1차 구속 사건이에요. 네. 왜 이 소브린 사태가 됐냐면 사촌들이 여러 나누어서 상속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 M&A를 통해서든 자기 지분을 늘리려고 네.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M&A 게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조처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자기 바로 아버지가 아니라 큰 아버지를 승계한 회장이기 때문에 지분에서는 좀 약했는데 그 지분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를 좀 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신 것 기업을 같아요. 이제 확실히 장악해서는 네. 회장의 지분이 더 많아야 된다. 사촌들한테 늘려 있는 것도 좋지만 자기께 더 많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네. 채권도 발행하고 뭐 주식도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회사가 자본시장에 네.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럼 최태원 회장의 지금 자본 그 지분도 좀 저희가 준비했는데 요거 좀 끝나고 좀 끝나고 예.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지분을 늘리려고 하니까 이 대목을 소브린이라는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주식을 대거 사버리고 회사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무리수가 들어가게 되고 계속 구속이 돼요. 그리고 2003년에서 2008년까지 무려 5년간 영의의 생활로 구속돼 있다가 2008년도에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나옵니다. 이때 특별 사면 나올 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죠. 2008년이면. 2008년이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2010년에 혼외자를 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히스토리를 쭉 들을 때 좀 여러분들도 의견을 주시는데 아톰님도 그럼 노태우 때문이긴 하네. 뭐 이런 얘기 계속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SK는 노태우 시절에 성장을 했다. 뭐 장원호님도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SK의 성장 과정을 보면 참 노태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탁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노태우 대통령 때 성장을 한 건 맞아요. 이를테면 호남 석유공사, 네. 석유공사 같은 것은 SK의 산업에 큰 뿌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석유공사, 저거 유공이라고 그럽니다. 네. 한때 그래서 SK그룹을 유공그룹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죠. 그리고 1980년부터 네. 1993년까지 전두환 노태우 정부였잖아요. 그 13년 동안. 네. 이 13년 동안 SK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근데 SK에서는 그것을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던 것은 별개고 노태우 대통령이 봐준 게 없다. 오히려 노태우 대통령 때문에 눈치가 봐서 우리는 정경구차도 못했다. 최종인 회장이 그때 여러 가지 경영 쇄신을 많이 하면서 회사가 컸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네. 어느 쪽이 맞다. 이게 참 증거를 대기가 어려워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SK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은 노태우 대통령 때 받았는데 우리가 반납했지 않느냐. 다시 김영삼 대통령 다시 받은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죠. 아무튼
형제 경영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네. 지금도 SK의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얼마 안 돼요. 그 지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네, 지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자, 이 대목이 네. SK의 미래를 이제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자, SK그룹은 지주회사 계열 체제로 돼가지고 최상위의 이제 주식회사 SK가 있고, 그게 SK 케미칼, 디스커버리, 텔레콤 이래 있는데요. 네. SK의 계열사가 뭐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최태원 회장의 주식 보유 지분이 거의 없어요. 최태원 회장은 지금 표에 나오는 대로 딱 5개 회사 지분만 갖고 있습니다. SK텔레콤 300주, 303주 이것도 얼마 안 돼요. 네, 그러네요. 그다음에 SK 스퀘어 196주, SK 케미칼이 이제 SK 3.21. 자, 이 SK 케미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공하고도 뿌리가 같다고 할 수 네, 있죠. 그렇겠네요. 네. 석유공사. 네. 여기에 3.21%. 그다음에 SK 디스커버리 0.12%. 이것은 큰 문제 없고요. 이건 네. 주목할 만한 의미 없는 거. 중요한 것은 주식회사 SK의 지분을 17.73%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시가로 환산하면 약 3조 정도 됩니다. 3조. 네. 그런데 항소법원,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판결하기를 네. 노소영 여사에게 분할해 줘야 된다는 1조 4천억이잖아요. 거의 반이네요. 그 반을 줘야 돼요. 이야, 그럼 진짜 주인 바뀌겠네요. 그건 이제 노소영 여사의 마음에 달린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노소영 여사가 계속 밀어주면. 네. 그러나 노소영 여사하고 최태원 회장이 이제 재산 분할 이후에도 싸우면 네. 그러면 그 SK의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현재 17.74%인데 저것이 약 9%로 줄어들잖아요. 그러겠네요. 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진짜 그러니까 수틀려서 노소영 관장이 아 그래? 나 좀 별론데 하고 다른 사람 밀어줘 버리면 이거는 경영권이 바뀌는 거네요. 우리 고려아연이나 MBK 사태에 보면 MBK 같은 사모펀드를 하나 모셔온다든지 네. 미국의 엘리어트 같은 거 하나 모셔오면 회사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제계에서는 이게 엄청난 폭탄이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최태원 회장도 진짜 두 발 뻗고 못 자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굉장히 아주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좀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보통은 대부분 판결은 고등법원 판결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뭐 좀 다르리라고 보여집니다만 네. 고등법원 판결 비슷하게 나오면 지금 위자료 빼고 재산 분할만 지금 약 1조 4천억이에요. 이야, 진짜 이게 어마무시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그 재벌 기업이니까 한 반 떼주면은 1조 4천억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와 SK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에 반을 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회장직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딱 하니까 와 이게 왜 세기의 이혼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제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습니다. 그러고요. 네. 이것을 주식으로 안 받겠다 이러면 네. 만약에 그 노소영 여사가 주식으로 안 받겠어 현찰로죠. 아. 일단 판결은 금액으로만 났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태원 회장이 재산이 없어요. 이 주식에 거의 재산이 지금 몰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주식회사 SK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팔면 대주주가 팔면 주가는 더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반을 팔아도 1조 4천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을 팔아야 될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또 팔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최태원 회장이 이 주식을 과거에 샀기 때문에 네.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야 이거 다 팔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현금으로 줘 이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식 보유량이 적으니까 별로 영향이 없는데 그렇죠. 이걸 팔아서 뭐 종합소득세를 낸다든지 이렇게 되면 반띵을 해도 노소영 여사한테 제대로 그 보상을 재산 분할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야. 그러니까 2심 판결까지 나온다면 SK의 최태원 회장의 그 회사 장악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냥 깡통 찬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지금 깡통까지는 아니겠지만요. 네, 지금 김영수님께서 남자답게 줘라 이러셨는데 이게 남자답게 주고 말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요. 지금 김영수님 정말 화끈하게 주장을 잘해 주셨는데 네. 바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국의 아마존의 베이조스가 트럼프하고 싸우다가 이제 불륜이 들통났잖아요. 그랬죠. 네. 딱 불륜 들통날 그 다음 날
반띵해 줬어요. 물론 여러 가지 뭐 특유재산 같은 계산하면 정확히 반은 안 되고 40, 한 7, 8% 되는데. 네. 그래서 베이조스는 역시 뉴욕 증시의 남자답다. 이런 얘기도 있었더랬죠. 와, 최태원 회장도 그냥 화끈하게 반땡? 그런데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네. 노소영 여사가 아니 회사 경영을 제대로 할까?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맞죠. 네. 경영에 대해서는 뭐 일선에 나타난 적은 없던 분이니까. 그리고 지금 최태원 회장과 SK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재벌집에 와가지고 호의호식한 게 노소영 여사인데 그 무슨 비자금 빼고 돈 가져온 게 뭐가 있었냐.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문에 우리 눈치만 봤다. 뭐가 노태우 덕을 봤다는 얘기냐. 우리는 억울하다.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이죠.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러네요. 아이 참 저희가 그냥 SK 뭐 상황 뭐 세계 이혼이니 세계 결혼이니 막 이런 얘기만 듣다가 진짜 기업의 운명이 걸린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듣게 되네요. 네, 내용 오늘 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 질문만 좀 드려볼게요. 아까 최태원 씨와 김희영 씨 사이에서 이제 혼외자가 있었고 최시아 이제 올해 14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최시아 씨도 보니까 SK 가계도에 그러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기사를 봤는데 그 SK의 고택이 있나 봐요. 그 고택에 박물관 같은 곳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이제 가계도에 그냥 이름이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지금 그 자녀가 딸 둘, 아들 하나죠. 네, 네. 아들은 최인근이고 네. 딸은 이제 최민정양 등 2명인데 네. 둘 다 딸은 결혼하고 아들은 결혼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태원 회장도 연세가 적지 않다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재벌 총수 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은 축에 속하죠. 그러니까 SK 후계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법상 딸아들 구별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갑자기 뭐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게 상속이 되잖아요. 그럼 상속이 되는 걸 생각해서 누가 민법상 네. 호적에 올라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혼외자도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는 4명이 올라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그 부인과 이혼했다고 했을 때는 아들, 딸 4명이 상속자가 되면 4분의 1씩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태원 회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김희영 여사의 자녀인 쪽에 100% 다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예, 네. 다 주면 유류분이라고 있습니다. 유류분. 나머지 자녀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후계 판도도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이제 이 아래 이름은 원래 이제 뭐 우리 언론에서는 잘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자기 집에 그 SK 가문의 뿌리에 이름을 딱 올려놨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바람에 이제 완전히 공개화가 됐고 15살이니까 지금 뭐 거의 성년이 다 돼가죠. 그렇죠. 네. 그래요. 어쨌든 지금 SK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쭉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수지님께서는 재벌은 한 여자하고 사기가 어렵나 봅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 뭐 어쨌든 기업 생존의 문제가 달렸네요. 뭐 이런 의견도 주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SK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전반적으로 해봤는데 어때요? 그 박사님 보시기에는 SK의 지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제 3심 결과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예측이 어떻게 되세요? 뭐 판사들 마음이니까 알 수가 없는데요. 쟁점은 네. 노소영 여사가 과연 기여했느냐. 그다음에 비자금 300억 정도 나왔는데 그 300억이 과연 사실일까? 또 300억이 과연 이렇게 조 단위 금액에까지 영향을 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핵심이 되는 것은 노소영 여사의 기여 재산. 이게 특유 재산이냐? 부부 공동 재산이냐? 네. 다시 돌아와서 결혼하기 전에 특유 재산으로 될 수 있는 거
이거 빨리 공동수사로 돌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가장 좀 핵심이 돼야 되는 내용은 어쨌든 그 비자금에 대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추징하지 못했던 것들 국가에서 좀 늦었지만 추징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그냥 좀 개인적으로 하는 사실 거예요. 저는 정통 보수라면요. 네.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 노태우 대통령도 옛날에 보수의 간판을 쓰고 대통령이 됐었던 분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사죄를 하고 또 과거를 깨끗이 하고 넘어가는 것이 네. 깨끗한 보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그럼요. 사실은 이게 과거의 이슈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 역시도 국민들이 원하는 보수의 품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에서는 이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뤘고요. 그러니까 뭐 가십거리를 다루고자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아,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있구나라는 거 조금 흐름과 맥을 짚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시간이 11시 56분이거든요. 11시 방송. 문제는 돈이야.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어떤 방송 하는지 잘 아실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방송 정리하고 오후 방송 제가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김형주 전 의원과 함께하는 스킨 인 더 게임 공짜는 없다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오후 4시 방송도 저희 이어지거든요. 4시 방송에는 박상수 전 대변인, 변호사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 오후 4시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누르고 오신 분들 계시죠? 네, 좋아요 누르시고, 방송 계속해서 봐주시는 거 선 좋아요 후 시청 여러분과 함께 운동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